갑자기 필리핀 이모 이러니까 여러분도 놀라셨죠. 돌봄 서비스 말하는 겁니다. 예.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가사관리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사 도우미.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정부가 필리핀으로부터 가사 도우미를 데려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가사 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206만 원이거든요. 게다가 주 40시간을 근로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지금 한번 보세요. 입주형 돌봄 서비스 비용을 보면요. 한국인은 350만 원에서 450만 원을 줘야지 입주해서 아이를 봐준다는 뜻입니다. 중국 동포는요. 250만 원에서 350만 원입니다. 지금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데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206만 원이거든요. 여러분 주 40시간이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돌보는 게 가사 도우미가 주 40시간 돌봐서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필리핀 이모한테다가 필리핀 가사 도우미한테다가. 그러면 주 40시간만 일해야 될까요? 주 40시간만. 더 하면 더 줘야 되겠죠. 그럼 비용은 더 커지겠죠. 그럼 중국 동포 비용하고 다른 점이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주 40시간 근로인데 출퇴근까지 안 돼. 출퇴근까지. 출퇴근까지 하면 무슨 의미가 있죠? 이게 저는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진짜 웃깁니다. 여러분 206만 원이 다가 아니잖아요. 주 40시간에서 일을 더하면 더 줘야 된다는 게 문제고요. 그죠?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도 문제고 또 이렇게 비싼 가사 도우미를 데리고 온다는 자체도 웃겨요. 진짜 웃겨요. 지금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요. 싱가포르는 내가 받는 월급 평균이 496만 원인데 가사 도우미는요. 40만 원에서 60만 원이에요. 40만 원에서 60만 원. 그러면 10% 정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게다가 홍콩도요. 내가 버는 돈이 310만 원입니다. 그런데 77만 원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가사 도우미를 쓸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206만 원을 주면 내가 버는 돈은 353만 원인데 이게 뭐 3분의 2 이상을 다 줘야 된다는 건가요? 풀타임도 아니고 파스타임이에요. 파타임. 게다가 말입니다. 전체 수준이 내가 버는 실질적으로 중산층 가정 30대 여성 중위소득이 320만 원이 그러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206만 원 64.4%입니다. 여기에다가 이게 주 40시간 아니고 더 많이 한다면요. 내가 버는 월급이 다 나간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만 하죠. 하나만. 저는 이게 진짜 웃긴다고 봐요.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김현철 홍콩 과기대 교수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최적의 서비스 이용료는 100만 원 정도다. 100만 원. 320만 원을 벌었는데 100만 원 정도 쓰면서 뭐 아이 낳는다? 그러면 하겠다 이거예요. 하겠다. 이 정도가 적당한 거지. 이 지금처럼 353만 원은 임금근로자 월 평균 급여입니다. 거기에 206만 원. 이것도 웃기는 거다. 이건 누가 하겠냐? 이거 누가 하겠냐?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웃겨요. 그런데 이거 추진 안 하겠대 계속 하겠대요. 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누가 쓰겠냐고요. 쓰겠냐. 아니 내가 버는 돈은 320만 원인데 206만 원 플러스 알파를 준다? 실제로 제가 봐서 300만 원 넘게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거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이유가 있느냐. 이게 여러분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그 협약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되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제대로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국제노동기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국에 따라서 고용제도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국제노동기구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대한민국은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하면요. 최저임금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최저임금 자체를. 최저임금 자체를 바꾸지 못하면 이거 할 수도 없거든요. 최저임금이라는 게 당연히 차별화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차별화되는 고용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동계가 이거 바꾸려고 하나요? 아마 노동계는 최저임금 절대로 바꾸려고 안 할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최저임금은 진짜 적용이 돼서 필리핀 이모를 데려와서 어떤 식이든 저출생의 상황을 극복해 보고자 하나 여러분 예상보다는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정부의 정책 자체가 헛바퀴를 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최저임금 이거 개편을 못하면 업종별 차등화 이거 개편 못하면 여러분 이거 다 물 건너가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여러분 최저임금을 주고 206만 원이라는 거대 비용을 들여가면서 아이를 낳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최저임금이 10,000원씩 된다. 이거 최저임금을 개편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나라가 더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최저임금을 어떻게 개편할지 저는 더 봐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요. 업종별 차등화도 필요하고요. 지역별 차등화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이야기했을 때 이게 업종별 차등화나 지역별 차등화 그렇게 하면 진짜 힘들 거다 난리 날 거다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저임금이 워낙 많이 올라간 상태라서요. 지금은요. 시골의 편의점에 일하는 사람들 최저임금 안 받고도 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개선을 해야 돼요. 업종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힘든 일을 하는 곳에 아니면 더 좋은 일을 하는 곳에는 더 힘든 일을 하는 곳에는 더 많이 주고 좀 덜 일하는 곳은 좀 적게 주고 그렇게 차등화를 해서 산업의 경쟁력을 길러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여러분 정책이라는 게 일관된 정책이 계속해서 간다면 이게 결국 국제노동부의 협약을 따라야 되고 그러면 이게 최저임금을 줘서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쓰겠다는 건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요. 개혁이라는 게 지금 제대로 최저임금에서 일어나지 않는 한 필리핀 이모,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쓰는 곳에서는요. 저는 너무 비쌀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정책의 실패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저는 이게 이번에 제대로 말입니다. 저는 최저임금의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저출생의 문제 저는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저출생의 아이를 돌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봐요. 사실 가사 육아 도우미 취업자 수 보세요. 지금 10년 사이에 53.5%가 줄어들었습니다. 2014년에는 22만 6천 명이었거든요. 2023년에는 10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책이 언제부터 벌써 오래전에 추진이 됐어야 돼요. 그리고 최저임금 차등화제도 빨리 됐어야 되고요.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가져간다는 것 이것은요 결국 최악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출생의 문제 해결하는 거 저는 육아 도우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참 어렵다. 아마 이번 최저임금의 결정판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지만 저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나 지역별 차등화 반드시 갖고 가야 되고요. 주휴수당 반드시 이번 기회에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기가 바닥 경기가 조금 살아날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 이야기가 틀린지.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 경제 자체도 어려워지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변화에 대한 어떤 욕구를 수용하면서 법안도 개편돼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아주 안타까운 일이다. 그 말씀 오늘도 드립니다.